손태인 의원이 그분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분은 당선해서 당적받고서 한번 당선했어요. 당선했는데 제2 국회의원 재직 중에 그 병고로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연세가 젊은 나이에 가셨나? 저하고 동갑이에요. 아유, 그 당시 저하고 동갑인데. 그 당시 동갑이면 지금도 동갑이죠. 그렇죠. 살아계시지 않아도. 그 손태인 의원은 당시에 이기택 선배님의 비서실장을 했죠. 그러면 저기 전 김무성 대표하고 저희들이 위에요. 우리 저기 최 박사님하고는 저희가 위죠. 예. 그러면 그 김무성 전 대표는 계보가 누구 계보예요? 김영삼 YS 계보죠. 그러면 이기택 계보하고 김영삼 씨 계보하고 바꿀 때도 이렇게 서로 계보가 흩어질 때도 있었나요? 선이 분명히. 아니 그 당시에 꼬마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서 이기택 씨가 안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히 이기택 씨를 모시고 따라간 것이고 그분들은 이제 김영삼 씨 계보로 나눈 거고 그렇죠. 그 이전에도 각 돌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최 박사님은 이제 그러고 계시다가 내고향 아이고 참 난 지금도 지금 걱정이 아니라 지금도 대단하시다고 하는 게 서천에서 태어나고 서천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시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그 시골 촌분이 거기까지 가셨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부산으로 가서 정치하시게 됐어요? 제가 해병대 장교 시절에 삼성그룹에 입사시험을 쳤는데 예. 다행히 붙어서 예. 이제 그룹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그 부산 분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부산이 집이었어요. 사모님이? 예. 그래서 이제 부산 내려가 가지고 이제 오래간만에 떨어져 살다가 이렇게 합가해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충청도 쪽에 그 당시 송창념 회장님이 충청남북도 도민회 회장님을 하셨는데 부산서? 예. 저를 이렇게 발탁을 하셔서 간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충청남북도 도민 관리를 좀 같이 하자. 그래서 그것이 제 정치의 시작이면서 잘못된 만남 또 잘된 만남 통해서 부산에서 13대 때 YS하고 붙어서 그 다음에 14대 때 곽정출 씨, 15대 부산시장 겪었던 정문화 씨, 그 다음번에 아마 보궐선거 쪽에서 또 YS의 그 친족 중에 하나였던 기껑중한 홍모 씨 이렇게 해서 낙선의 고배를 마시다가 고향 쪽에 와서 다시 대전시장 또 출마해가지고 또 속된 말로 어려운 그 고배의 쓴잔을 마셨죠. 그리고 이제 그 화많은 세월 살다가 이 선거를 이렇게 보면서 떨어지고 붙고는 뭐 하늘의 뜻이겠지만 이 선거가 되는 선거냐 떨어지는 선거냐가 추정이 되고 유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학위 없는 선거 박사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대단하시고 이제 또 하나 지금 그 대단하시다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퀘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공이 그 정치학과이셨어요. 외교학과였어요. 그 당시 제가 들어갈 때 서울대학에는 정치학과 외교학과가 있었어요. 과가 둘로 이원화되어 고려대학에는 정치외교학과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되가 있고 그리고 아마 서울대학 쳤으면 떨어졌겠죠.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고요. 만약에 정치외교학과로 그 시골에서 저도 충청도 당진이니까 당진에서 그 정치외교학과 간다라고는 생각을 그 당시 그 60년도 초에 그 대학의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해서 가신다는 게 그 결심한다는 게 가족에서 어른들도 이렇게 쉽게 그 허락해 줄 내용도 아닌데 어떤 용기를 가지고 거기까지 그 학과를 선택해서 가시게 됐어요? 이게 잘못하면 재방송 되겠는데 아니요. 그 당시에 저는 중고등학교 병설이에요. 서천고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병설이고 학급이 한 학급의 인원이 채 안 됐어요. 그 당시 한 학급이 60명 이상 60명이 안 넘었잖아요. 됐는데 60명이 안 됐는데 거기서 대학 갈 엄두를 못 냈어요. 모두 다. 그리고 교육대학을 가면 우리 아들 선생님 만든다고 그래서 돼지 잡아서 잔치를 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게 싫어서 그냥 가출 비슷하게 해가지고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서울 가서 건곤일적 한번 붙어보자. 그래 갔던 건데 되게 악연인지 인연인지 이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제가 원래 그 추구하고자 했던 부분은 그냥 문학 쪽이었어요. 국어국문학과나 여기 가가지고 글이나 쓰고 시나 쓰고 하자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질문할 내용이고. 아니 이제 이 근데 얘기 이제 중에서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예. 저기 정치 얘기하고 또 김무성 전 그 대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는 정치를 하시게 됐다. 그런데 정치 외교학과를 안 가셨었으면 네. 정치 안 하셨었어요? 아니 정치를 지금 정치 하려고 외교학과 정치 외교학과를 가셨어요? 정치 외교학과를 가다 보니까는 아니, 지금 정치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 정치를 하고 싶어서 간 거죠. 정치를 그 당시만 해도 자유당 말기에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그 4.19가 왜 생겼느냐. 제가 듣고 본 얘기로는 그때 자유당 말기에 그 투표가 그 공개 투표, 비밀 투표가 아니었어요. 누가 지키고 있고 해당되는 자유당을 안 찍으면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혼낼 때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 군인들이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지켜보는 데서 딱 그러니까 그 공산당도 그런 투표를 요새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 100% 이것이 그 당시 그 민주주의를 유린했고 비밀 투표라고는 그 민주주의 어떤 성역을 완전히 와해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소대장 할 때는 그런 일 없었어요. 와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교마다 다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초급 장교로서 이제 전역을 이유 없이 하는 거지만 진급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든가 군대에서 뭐 속된 표현으로 말뚝을 받고자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 상당한 그 위해 요소로 작용을 하니까 해줘야 되죠. 진짜 이제 호랭이 담배 그런데 피던 시절 얘기죠.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그런 과정도 있고 저런 과정도 있거든요.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역기능과 순기능을 보면서 우리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그것을 완전히 혁명적이고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모더니즘 위에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앞의 역사가 뒤의 역사를 견인한다 혹은 이끌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조건 앞의 역사는 이거는 아니었다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가들이 그 기록을 유산으로 남기면서도 자기의 주관과 주견을 많이 삽입을 해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강자의 기록이라고 지금 매도도 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민주주의 역사에서 제가 그 정치사에 입문을 해서 이제 70이 넘어서 이 나이가 되도록 부하원 얘기 중에 지금 우리 그 총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과 맥이 통하든 안 통하든 그냥 질문하면 저는 이제 답을 드리면서 이제 시청자들에게 그런 세계도 있었구나. 참 호랑이 담배 먹을 때 그런 때도 정치라고 하는 건 이랬구나라고 하는 얘기가 부분적으로 이제 익히 이렇게 들어오면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지금 오늘 주제는 그 킹메이커를 자처한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 제일 이 내용을 또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의 이러저러한 일들을 뭐 백에 다는 아니시겠지만 하여튼 누구보다도 이 충청도 사람으로서 또 충청도 정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 필드에서 직접 뛰어본 분 중에서는 또 제일 가깝게 아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러면 이 김무성 전 대표하고 우리 그 최비복 박사님하고의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면
우리 그 최기복 박사님이 그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스타일이나 성격이나 또 그분이 그 걸어온 발자취나 어느 정도 알고 계셔서 또 뭐 킹메이커 자처한 그 김무성에 대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 청취자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고, 그러면 뭐 최기복이 저 사람이 그걸 뭘 알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그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이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입장이실 것 같아서 이제 우리 최기복 박사님이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직접 필드에서 뛰어보시기도 하고 학문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인문학을 통해 가지고 사회 어떤 젊은이들한테 또 살아가는 어떤 사회인들한테 좀 공부를 시키고자 지금 헌신을 하시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인문학에서 벗어나서 이 정치 쪽으로 어떤 평론 쪽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김무성 씨가 킹메이커를 하겠다. 그러면 킹메이커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쉬운 일입니까? 말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킹메이커를 자처해서 킹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만든 사람과 만들어진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만들어내려고 할까요? 그건 뻔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 두 가지잖아요. 예. 하나는 정말 이 나라를 토탄에서 구하고 국민과 국민민복으로 해서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예. 그러기 위해서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경우가 있고, 예. 또 하나는 내가 킹메이커 자처를 해서 킹메이커 메이킹을 하면 킹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체면과 권한과 권리를 지키면서 세상에 좀 해롱그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 의도가 전자냐 후자냐, 예. 국민민복으로 해서 훌륭한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서 이대로 죽기가 좀 섭섭하니까 내 손으로 대통령 하나, 뭐 좋은 사람이거든 나쁜 사람이거든 간에 천거에서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앉아서 좀 이렇게 무어가 뭐 흔들듯이 흔들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일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후자지요. 분명히 후자라고.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김무성 씨가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후자 쪽이죠. 저는 이제 이 김무성 전 대표 입장으로 봐서는 저는 후자라고 보는 거예요. 네, 후자라고 볼 때 예. 그러면 전자, 예. 진짜 국민민복을 위하고 민족과 역사 앞에 뭐 탄탄대로 대한민국을 다시 리빌트한다, 재건한다는 차원에서의 선택된 후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죠. 그렇죠. 예, 그럼요. 그리고 충청인의 꿈이죠. 예. 그러면 충청인의 꿈에 반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죠? 논리적으로 김무성 씨잖아요. 그러면 김무성 씨는 충청인의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되고 역사적으로 지금 죄인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이 방송이라도 듣고 그 오판에 대해서 사죄하고 물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방송의 효과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회가 윤미향이 있건 조국이 있건 요즘에는 이제 대북건 해가지고 한참 이렇게 시끌벅걸한데, 제가 오늘 최 박사님 모시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 것들은, 특히 이제 우리 최 박사님이나 저 입장에서는,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한 국민으로서 그게 우가 되든 좌가 되든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그 중간에 서서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이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고 할 수 있도록만 해주는 정치만 해주면, 그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그 능력을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겠는데, 하는 짓들이 보면 현 정권은 그 정권을 빼앗기면 나도 박근혜가처럼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든 고뇌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짓들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동안에 수모 당했던 것들을 다시 갚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겠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라도 지금 출국을 해서 다른 나라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까지 다 생각을 해서 국민만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고 할 수 있는, 그럼 잘 입는 데는 건 뭡니까? 모든 것들이 어떤 통틀어서 살기가 괜찮은 입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잘 잔다고 하는 건 뭐예요? 8시간 잘 거를 10시간 잘 자고 6시간 잘 걸 8시간 잘다 해서 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니까 잠을 잘 잔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장님, 네. 그 말씀 끝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맹자가 예. 양해왕을 교육할 때 예. 양해왕이 맹자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는 정치가 가장 잘하는 정치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맹자왈 백성이 목침 높이 베고 목침 높이 베고 코 고는 소리 높으면 잘하는 정치니라. 국민이 예. 그런 국민이 많으면 아니 이제 그게 잘하는 정치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국민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편안한 잠자리, 그러니까 불만이 없고 맺힌 한이 없으니까 잠도 편안하게 자는 것이고 예. 편안하게 자야 그 다음 일도 어떻게 되죠? 편안하게 처리가 되고 심신이 편안하죠. 무리가 안 가지 않습니까? 꼭 맹자 말씀이 바로 그래요. 목침 높이 베고 코 고는 소리 높으면 잘하는 정치니라. 지금은 우리 국민 모두가 나한테 조그마한 이익에 반하면, 그것도 객관적인 사안이나 합리적인 사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안이라 할지라도 내 이익과 반하면 계급품을 물어요. 자기 아버지 죽으면 어떻게 화장장이 없어서 천지를 헤매지만 절대 우리 동네 화장장은 안 되잖아요. 내 쓰레기 더미를 어디가 칠 데가 없어서 차에다 싣고 다른 데 갖다 버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 동네에 쓰레기 하치장은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현실,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객관적 소리, 합리적인 소리, 정의로운 소리가 충청권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충청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사와 민족 앞에 이 일을 해낼 만한 당당한 역군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우리가 킹메이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 주제가 충청도인이 킹메이커가 되어야 하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킹메이커를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이 그만한 능력과 판단과 리더십이 있느냐, 또 그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그래도 비교적 몇 프로씩이라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최기복 박사님은 우리 충청도인 중에서는 제일 많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이제 판단이 아니고요. 되져서. 아니고 이제 보면은 지금 우리 이제 현대사, 근세사, 지금 최근에 진중권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전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요. 진중권 교수가 그 진보를 자처하죠. 예. 진보의 논객은 저런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갖춰졌다고 봐요. 예.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예. 그 수장으로서 예. 무슨 요새 법무부 장관한테 요새 좀 멱살제비도 당할 것 같고 좀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무소의 뿔처럼 굳건하게 저게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충청 정신이에요. 예. 모든 사람이 질타하더라도 그래도 소실과 양심에 의해서 국회의사당에서 자기 소신과 투표하는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이 이 시대의 등불들이에요. 근데 그 이 시대의 등불들을 못살게 풀고 존립 자체를 흔드는 세력이 있잖아요. 이 세력이 제거 대상 제1호의 세력이에요. 어느 세력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 세력은 반성할 줄을 몰라요. 쉽게 남북 간의 관계가 이렇게 억제이잖아요.
무장 해제시켰죠. 복무기간 단축시켰죠. 마음껏 준비한 거 없죠. 그리고 입으로는 계속 평화를 읊조리죠. 지금 뭐 100억인 줄 알았더니 뭐 900억이라고 그러는데 남북 공동 연락 그 사무소인가 그거 폭파하는데 그 뭘 알고 있었어요. 뭐를 한 거예요. 뭐를. 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뭐 삐라 전단살포 그것 때문에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전단살포는 구실일 따름이지 그 사람들은 그거 아니었다면 다른 걸 가지고 더 큰 것을 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영길 씨 같은 분이 대포를 안 쏘아서 그냥 폭파한 거 다행이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남한이 완전히 점령당했으면 총살한다는 거 다행이다라고 할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남한이 완전히 이북으로부터 점령당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뒤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우리 국민들 총살 안 당하기가 참 다행이다. 이렇게 할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뭐 여론이 질타하니까 아이고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소리를 그렇게 바꿨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그래도 별이 있고 빛이 있어서 참 다행인데 그 별과 빛이 소리를 내고 국민적 신임을 얻어서 힘이 돼줘야 되는데 그 힘이 돼줘야 되는 세력도 이해관계에서 초연한 충청 중심 세력이 그걸 에워싸고 감싸줘야 된다. 이 얘기가 우리 충청의 소리를 통해서 그냥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거죠.